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껴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그리고 또 더불어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데도 이 영화 관람은 그 선을 넘은 아주 그 선을 정면으로 자기의 발언을 뒤집은 자연인의 자유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선을 끄집어하고 이번 사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중도와 진보를 완전히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호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저 내란 속의 우두머리가 돌아다니면서 저러한 부정선거를 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형을 넘어 흐름을 잃는다. 뉴스는 쏟아지지만 해설은 김우선입니다. 오늘은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 공개된 이후에 윤석열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리가 공교롭게도 부정선거를 다루는 영화 관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영화의 내용이죠. 그리고 시점입니다. 이 영화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중반부터 제기되었던 거구 커뮤니티의 음모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포장해서 극장에 걸었습니다. 그것을 윤석열 내란 속의 우두머리가 이 영화를 굳이 그리고 공개적으로 관람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 속의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파면된 전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이런 인물이 대선을 불과 13일 정도 앞두고 그것도 정치적 음모론의 극단에 있는 영화를 관람한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정치적 시그널입니다. 저는 오늘 이 행보가 갖는 정치적 의도 그리고 전략 그리고 위험성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은 현재 내란 속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가 고른 영화가 부정선거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범죄 혐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이후에 보수 진영 일각에서 부정선거 태블릿 조작, 탄핵 무효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하면서 사회 혼란을 막 조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보다 더 위험한 수를 뜬 것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퍼뜨리고 그리고 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껴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해당 영화를 특히 전환길과 함께 관람하면서 친분이 알려져 있는 거구 유튜버도 그리고 내란 선동자로도 알려져 있는 전환길과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관람 역시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닌가 그리고 정치적 이벤트 형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성명을 통해서 사실상 대선 불복 선동이다. 또 다른 내란 선동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부재중인 사항이지만 혁신당 내부에서는 매우 분노하고 있고 법무부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라 그렇게 재청구를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100의 종군하겠다는 사람이 왜 거구 음모론 영화를 보러 갔냐 그 이중성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은 한때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서요. 영화 관람은 그 선을 넘은 아주 정면으로 자기의 발언을 뒤집은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김기현 전 대표 단 일부 의원들은 자연인의 자유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선을 끄지만은 다른 중진들은 아예 입을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대선 후보 김문수 후보한테 악자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주 격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관람 중에 정말 웃긴 일이 터졌는데요. 영화 관람 중에도 윤석열이 졸았습니다. 꾹꾹꾹 졸았습니다. 또 졸았습니다. 법정에서도 졸고 이번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 중에도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진짜 무엇을 알리려고 무엇을 하기 위한 의도인가? 아주 단순한 보여주기 쇼인가?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저는 졸았든 말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영화를 봤다는 자체 공개적으로 한 메시지다. 나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건재하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거구 지지층들을 다시 규합하려는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윤석열의 이번 행보가 과연 대선 파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중도층이 이탈하지 않겠습니까? 중도층이 이탈의 가속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에게 아직 조금이라도 실망을 덜한 사람들, 조금 실망하고 있지만 조금 실망감이 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등을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의힘 갈등이 더욱 증폭되겠죠. 특히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 이러한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지난날의 행보, 거기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죠. 맞죠? 극우 지지자들과 거리를 두려는 국민의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위원장, 아주 곤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사과도 했는데 그날에 공교롭게도 이러한 행보를 했습니다. 정말 웃기고 처져빠졌네.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김문수에게 악재가 드리워졌다. 윤의 그림자는 여전히 국민의힘당에 드리워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대표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중도와 진보를 완전히 격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어떤 워딩을 막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이 시점에서 영화를 본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관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내란 선동의 신호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저 내란 속의 우두머리가 돌아다니면서 저러한 부정선거를 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대선이 아니다. 그냥 정권 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극우 포퓰리즘의 그림자에 삼켜지느냐, 그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압도적 승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람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